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자,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린 감사 기간 동안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예. 보면 시도지사하고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항상 교육감님은 교육감의 상위권이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김대중 전남교육감한테 졌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전남교육감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라고요. 네. 교육수단이라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매달 줘요. 그게 영향이었던가 봅니다. 자,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하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오영훈 지사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이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제 아마 추진한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라면은 저는 지방교육자치의 어떤 이율적인 어떤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교육자치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러닝메이트 제도가 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도청의 어떤 국장, 교육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반대 의견을 내셔야겠네요. 어쨌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돼서 개입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주도 교육감이 떠든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정감사 얘기 한번 얘기해보죠. 이번에 교육 현안 여러 부분이 논의됐을 텐데 어느 게 가장 본인이 보시기 쟁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이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다기보다는 각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 제주를 뺀 전남북 광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유보 통합 문제 좀 얘기가 됐었고요. 교원 감축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요. 디지털 교과서 문제 그리고 고교부 상교육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굵직하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유보 통합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 저출생 문제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데 이게 어쨌든 유치원과 보육을 한번 통합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취지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니까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제주 상황하고 좀 전국적인 상황이 좀 다릅니다. 타 지역은 사립 유치원들이 많아서 사립 유치원을 좀 공립 유치원에 비슷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유보통합의 근간이고 거기 플러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랄까요? 현재 제주도에서 그럼 준비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제주도도 어떤 대책반을 꾸리고 우리 교육청도 대책반을 꾸려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씩 만나서 이제 인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건 정부 주도입니다만은 6개 어린이집과 그러니까 3개 어린이집과 3개의 유치원이 영유아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핵심이 뭘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반의 어린이 수를 적정수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럼 예산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차피 이게 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보육원도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게 지금 목표 아닙니까? 그럼 목표를 올리려면 예산이 뒤따르지 않은 거야. 허명이 구우니까. 그럼 예산 문제도 좀 어떻게 누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부분이죠. 이게 국가 예산, 복지부 예산이 한 50%로 보면은 지자체에서 한 50%를 대형 투자하는 걸로 운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투자하던 예산 교육청으로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교육청이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이 유초, 중, 고등학교 예산이 그만큼 압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재정이 중앙에서 이걸 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게 저희들이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인력 문제입니다. 네. 제가 판단할 때 제주도 도에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된 인력이 시청과 도청 그리고 각 읍면동 사무소까지 포함하면 약 70명. 그럼 이 70명이 인원은 안 올지라도 인건비라도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상상도 못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육청이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음 또 생각을 한다면은 자격증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시간을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거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혹여 내가 이제까지 정말 어떤 그 유아교육 그 자격증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이게 합쳐지면 어린이집에 가서 근무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존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따진다면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은 이게 재산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이게 과연 사립학교냐 그러면은 아니면 뭐 개인이 가정집이냐. 정말 불분명하거든요. 이게 근거법도 없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팀을 꾸려서 도대체 지금까지 도에서 어떻게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는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 이제 교육감 협의회에서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이제 교육부와 의논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 유보통합이 달라진 거는 복지부에서 주관하던 문제가 교육부로 넘어 이건 아주 쉬운 거거든요. 이거는 중앙부처 문제니까. 이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교육부의 입만 좀 바라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네, 지역에서는요? 가장 배경이 되는 게 법률이 한 8개 가까이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 법률 개정 문제가 아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 고쳐질 게 아니기 때문에 찬반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AI 교과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디지털 교과서. 예. 이거 뭐 어떻게 책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오늘 기회가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취임하자마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2년 전부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 5월 달에 그저 인원을 해서 17명 교육감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로 가는 거는 교육부가 만들어라. 그 운용하는 플랫폼을 우리 교육청들이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주도 교육청도 열랑계시동 교육청과 함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MOU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지분을 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의 이제 교과서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연수도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이 연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AI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가 서로 그 옛날에 교과서 쓰는 거하고는 달리 종이교과서는 달리 아주 그 보완을 철저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회사에 이제 우리 어떤 노하우가 이렇게 대가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견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AI 디지털 교과서 지금 견본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견본이 안 나오니까 짐작해서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교과서가. 아이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건 AI 교과서가 아니다. 무슨 AI가 없는 AI 교과서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예,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좀 예외인 게 아직 선생님들 연수를 저는 이제 다 안 시켰습니다. 왜? 교과서 나온 다음에 하자. 교과서가 이제 11월 말쯤 되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 샘플을 그 교과서를 가지고 연수를 해야 내년 3월부터 뭐 수업을 하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 1, 2월 탐나교육원이라 등등 해서 필요한 초 3, 4, 중1, 고1 선생님들 정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을 연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막연하게 기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시도도 있고 아직 안 하겠다는 시도는 없습니다. 근데 신중을 기하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뜻인데 저도 전 교과를 다 한다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당연히 AI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는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어하고 수학은 그 수업 시간에 특히 수학은 아이들이 그 잠자는 아이라든지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어쨌든 되게 걱정입니다. 많이 깎이는 걸로 보이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미 국정감사회 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부탁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안 도와주고 그냥 깎아버리면 유초 중학교 예산 가지고 고등학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 가서도 사정에서도 여야당 야당 간사들 만나가지고 했더니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네. 이거는 이제 행안부 소속이고 해서 담배 소비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날 것 같은데 고교 무상교육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은 점차적으로 줄이다 한꺼번에 자르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니까 그건 믿을 수가 있나요? 뭐 아주 높은 데가 돼가지고 해서 저도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좀 깊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짧네요. 다음에 한번 30분을 통으로. 저는 뭐 엄청 좋죠. 저는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